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61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감독은 루스 형제고 촬영에는 트렌드 오팔로치, 음악엔 앨런 실베스트리, 편집에는 제프리 포드, 매트 슈미트, 의상에는 주디아나 마코브스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제작비가 들었죠. 3억 달러. 관객 수는 4월 28일 토요일 날짜로 개봉한 지 4일 만에 360만을 돌파했다는 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가는 메타크리틱에선 68점의 메타스코어를 받았고 로튼 토마토에선 84%의 신선도와 7.5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0주년 기념작입니다. 네, 블랙팬서가 첫 번째 기념작이고 두 번째로는 인피니티 워라고 볼 수 있고 마블 전체에선 19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 영화 최초로 모든 장면을 아이맥스 디지털 카메라로만 촬영한 영화이고요.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대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네, 배우들이 가짜 대본을 받고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 밖에 이슈가 된 거는 누가 봐도 흥행할 만한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개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CGV가 영화 관람료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롯데시네마도 올리고 메가박스도 뭐 인상을 했죠. 그래서 뭐 인피니티 워로 한탕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소문이 돌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독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루소 형제. 전작으로는 웰컴 투 콜린우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시빌워, 그리고 이번 작품인 인피니티 워, 그리고 차기작인 어벤져스 4의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네, 드라마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윈터 솔저 감독으로 낙점을 받게 됐죠. 원래는 어벤져스 4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의 시리즈는 다른 감독을 찾을 생각이었는데 연장이 됐다고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벤져스 4 이후의 작품도 아마 루소 형제의 손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를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는 타노스라고 하는 빌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조시 브롤린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전작으로는 구니스, 미믹, 할로우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메리칸 갱스터, 밀크, 트루그릿, 올드보이, 신시티2, 시카리오, 헤일 시저, 데드풀2의 케이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예, 밀크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뉴욕 비평가협회 나무조연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재밌게 봤던 배우가 피터 딩클리지, 에이트리라고 하는 대장장이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이 배우가 원래 난징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거인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그런 걸 유도한 거기도 하겠지. 네, 일부러 유도한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일부러 엄청 깔아서 내잖아요. 유머 포인트가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 분석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향해 가던 아스가르드의 대피선이 습격을 받아 몰살당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습격은 타노스에 의한 것이죠.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테서렉트를 강탈하기 위해서 아스가르드인들이 타고 있는 대피선을 습격한 것입니다. 타노스의 위협에 의해 로키는 테서렉트를 헌납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헐크는 지구로 보내지게 되며 토르는 만신창이가 돼서 우주에 남겨지게 됩니다. 헐크는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타노스가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과 타임 스톤을 타노스 일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벤져스와 마법사 집단이 고군분투를 하게 되죠. 한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일행은 우주에서 부유하는 토르를 만나게 되고 타노스가 스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예, 우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의 절반을 죽여야 한다는 타노스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막기 위한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와칸다 일행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사실 예고편만 봐서는 인물들이 나오는구나. 이 23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웅들이 영화 하나에 담기고 타노스라고 하는 뭐 엄청난 빌런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등장인물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급박할 것 같아서 네.
그게 많이 우려가 됐고 기대가 되는 점은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사실 마블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제 간단한 평으로는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기존의 베이스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두 가지 다 잘 해결한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칭찬할 만한 거는 전투 장면들이 많은 캐릭터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짜서 연출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뉴욕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을 보면은 타노스의 부하가 대뜸 등장하긴 하지만 대충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겠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아이언맨이랄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능력있거리가 되고 재밌었던 장면인 것 같고 타이탄 행성에서 벌어지는 두 번의 전투가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마블 시리즈의 전투 장면 중 베스트로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캐릭터적인 특성들을 굉장히 잘 짜맞춰 놨더라고요. 사실 11화에서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 정도면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살리지 않았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차원의 관문을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이 현란한 재롱을 펼치는 장면도 재밌었고 아이언맨과 스타로드 두 명의 콤비네이션도 꽤 재밌었고 멘티스라고 하는 캐릭터도 저 친구 무슨 활약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잠들게 하거나 그런 재주를 갖고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개성들을 너무 조합을 잘 해놔가지고 전투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할 만한 거는 여태까지 마블이 뿌려놓은 떡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하나 회수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가옥의 1편에서 로켓이 누나를 훔쳤는데 그거를 토르한테 준다든지 타노스와 가모라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가 궁금했는데 이 영화에서 걷어들이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 어벤져스 집단이 추구해온 목표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박이라도 하듯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수양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펼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면으로 맞닿잖아요. 그런 것들이 떡밥 회수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니가 투지폰으로 폴더폰으로 캡틴 아메리카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떡밥도 회수를 하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나왔던 수트를 주느냐 마느냐 뭐 그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허무하긴 한데 어쨌든 그 수트를 입고 활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전작에서 뿌려놨던 아기자기한 떡밥들을 이번 작품에서 그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회수하는 것들을 보면은 장점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난 근데 이 영화에서 굳이 떡밥 회수를 하나하나 족족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 그거를 하면서 영화가 아주 루즈하게 되어버리잖아. 이게 뻔히 다 보이잖아. 결국은 타노스와의 한타 싸움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화인데 그 전까지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물들끼리 썸을 타고 안면을 트고 파티 꾸리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을 굳이 영화도 이렇게 길게 봐야 할까? 사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설정집이나 아니면은 미디어 믹스 차원에서 소설 같은 걸 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내기 전에 그런 게 미리 나와가지고 설정을 정리해 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봤는데 트레일러 나오고 영화 홍보하고 이 시기에 그런 설정 영상 하나하나씩 뿌려두는 거야.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 만나는 씬 같은 거 그런 거 사실 본편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 한 1분짜리 광고도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자잘한 지엽적인 굳이 본편에서 비중을 할애할 필요 없지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뿌려봤으면 어땠을까. 영화에서 그러면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모든 인물들에게 분량을 할애하고 아다리를 맞추고 이러는데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이 그냥 메인 스토리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런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이례적인 영화야. 그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100단위가 넘어가고 온갖 개별 시리즈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나오는 영화잖아. 그러면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봉하기 전에 미리 뿌리는 식으로 마케팅 했으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무리가 아닌 게
데니 빌레브가 맡았던 그치. 후속작으로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만화와 단편 영화를 공개를 하고 설정을 새로 가져갔죠. 그런 방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참 괜찮았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라이트 팬들은 액션 재밌으면은 상관없거든. 그쵸? 뭐 세세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그걸 원하는 거는 마블 팬보이들이지. 그런 면에서 쿠키 영상 비슷하게 사전 공개를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 토르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맞닥뜨려가지고 파티를 꾸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사전 영상으로 보여준 뒤에 부차적인 설정들을 영화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물론 그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좀 적당한 거는 본편에서 보여줄 수 있지. 근데 영화에 껴넣자니 사족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뿌릴 수 있다는 거지. 굳이 본편에서 보여주지 않고. 그럼 러닝타임 한 15분은 저격됐을걸?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타노스와 가모라였나요? 그 두 부녀 관계가 그렇게까지 애틋한지 잘 모르겠다. 너무 생략이 되고 급전개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장면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려도 될 만한 설정이잖아요. 클립들 한 대여섯 개 뿌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홍보 효과 높을걸? 그쵸. 타이탄의 옛날에 아늑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 정확하게 타노스가 어떠한 정책을 주장했고 그것이 묵살당해서 타이탄이라고 하는 행성이 멸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사전 영상으로 뿌리면 영화에 대한 부담이 덜했겠네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고 그쵸? 본편은 내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 반동탑 연합군 드림팀을 꾸린단 말이야. 네. 아주 뻔히 보이게 네. 농담 따먹기나 기싸움 같은 거 하면서 영양가 없는 컷들 하나하나 던져가면서 그래서 타노스를 막는 게 이 영화의 목표란 말이야. 그쵸? 근데 타노스가 제일 얼탱이 없는 존재란 말이지. 이 존재의 목표는 뭐야? 이대로 가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쵸. 우주가 멸망하니까 네. 엄대엄 반은 죽여야겠다. 반반무. 반띵해야겠다. 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쵸. 치킨반 후라이드 반. 근데 이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게 반을 죽인다고 영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 반밖에 안 남는다고 해도 그게 다시 더블로 증가하는 거는 얼마 안 걸려. 그럼 금방 정상화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문제는 똑같이 또 일어나잖아. 그럼 이 지랄을 또 해야겠네? 이게 무슨 소모적인 짓거리냐 말이지. 저도 그게 아쉬운 게 타노스가 주장하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타노스라고 하는 놈이 어떤 광기에 휩싸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진리라고 믿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미친놈이야. 네, 그냥 미친놈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쳐봐. 네. 반 죽이면 35억이지. 그러면 35억이 70억까지 다시 증식하는데 한 30년 걸린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지구인들 반으로 죽이겠지? 뭐 그거는 그렇다 쳐. 35억이 70억 됐다가 다시 35억 됐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구 수명 기준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스가르드인들 같은 경우 수명이 내가 알기로 수천 단위? 수만 단위 막 이런 식이야. 신이라고 하잖아. 무한히 산다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얘네들은 그만큼 생식력이 떨어져. 수명이 긴 만큼 후손을 많이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가르드인들이 10,000명 있다고 쳐봐. 타노스가 반띵했으니까 5,000명으로 줄었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인간들만큼 금방 늘어나지 않아. 한 5,500명으로 늘어났다 쳐. 그럼 인간들 반띵할 때 얘네 또 반띵 되겠네? 아 그러네. 얘네는 그러면 3,000명도 안 남겠네. 2,750명 남겠네. 얼마 안 가서 멸종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반띵 하다 보면은 수명 길고 생식력 떨어지는 종족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네. 그럼 얘네들은 타노스한테 고분고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단 말이야. 투쟁할 수밖에 없어. 그치. 반띵은 타노스 말로는 모두의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절멸되게 돼 있단 말이지. 지금 멸종위기 동물 2개 남았는데 하나 죽으면은 생식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자손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사상이죠. 말 그대로. 컨셉으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 넣었다 쳐. 타노스가 미친놈이다 쳐. 근데 더 납득 안 되는 건 뭔지 알아? 뭐? 인피니티 스톤의 위력이라는 거지. 갈기갈기 산산조각으로 분해된 네. 비전을 다시 재결합시키지. 시간을 역행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인피니티 스톤도 파괴되었던 거를 그대로 결합시켜서 되살려. 네. 아주 가역적인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지. 모든 것을 다 환원할 수 있고 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야.
야, 이 정도 능력이면은 왜 우주를 멸망시키려는 거지? 그치. 타노스 이념이 뭐야? 이대로 가면 우주가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멸망한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 인피니티 스톤 갖고 있으면은 자원이 떨어질 일이 없겠는데? 그쵸. 뭐 자원을 증식시키는 거는 좀 어렵다 쳐.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다 쳐. 그러면은 그냥 자궁으로 없애면 안 돼? 자궁? 여혐인가요? 아니 자궁이 없으면은 네. 증식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자궁이 있는 존재들만 후사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구 억제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타노스가 그런 대가리가 있는 놈이 아니야. 아니 뭘 바래. 근데 이놈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다 죽이진 않단 말이야. 굳이 쓸데없이 살생하진 않아. 자기한테 칼 들고 덤벼도 굳이 죽일 필요 없다 싶으면은 거르고 넘어가는 놈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은 전 우주에 반띵을 하느니 그냥 자국만 없애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설정에 집착한 결과 이 설정이 어마무시한 무슨 태고의 원초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온갖 썰을 푼 결과 네. 타노스의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게 돼버린 거지. 전 우주를 절멸시키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얻었더니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한 아이템이라 굳이 우주를 절멸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더라. 근데 이 새끼는 하네? 이 새끼는 반띵 해버리네? 뭐지 이 새끼? 홈모노인가? 홈모노야. 타노스 홈모노였어. 이미 타노스의 이념이고 뭐고 다 떡실신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냥 짓거리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야.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 말이 돼? 이미 여기선 캡틴 아메리카도 지 동료 아빠 죽인 애 두두는 순간부터 이 세계관의 인성은 말이 안 된다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익스큐즈하고 보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마블이 타노스를 대마왕이 아니라 이념가로 설정했기 때문이야. 이 새끼가 그냥 절대 악이고 절대 빌런이 아니라 나름의 정의가 있는 인물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지랄을 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설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놈의 행위가 해명할 길이 없게 돼버렸어. 무난하게 빌런 클리셰대로 따라갔으면은 이런 익스큐즈 해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타노스에게 이런저런 겉멋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훅가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창한 설정을 덧붙인 결과 이런 개지랄이 나버렸다는 거지. 차라리 암흑대망 드라이어스를 타노스 대신 넣는 게 나아. 암흑대망 드라이어스.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타노스가 이 마블 세계관 내에서 농부 기믹이 있거든? 맞아요. 타농부라 그러잖아. 그래요. 이 새끼 그냥 반띵하느니 농부하는 게 나았겠네. 우주에 자원이 부족해? 인피니티 스톤으로 벼농사 지어. 그게 훨씬 효율적이긴 해. 내가 볼 땐. 먹을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타이탄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인피니티 스톤으로 모내기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우주 환경 오염 심해? 그거 인피니티 스톤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나노 단위로 쪼개서. 이도저도 안 되면 다시 시간 롤백하면 되는 거고. 환경 운동가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SF나 판타지 장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감상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시무시한 능력이나 룰 같은 걸 만들어준다고. 이 존재는 뭐 시간을 바꿀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고 뭐 이 존재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한 능력들을 인물들에게 부여하지. 네. 근데 이게 결국에 가서 조화시키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너무 초월적인 능력들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 초월적인 능력을 타노스에게 부여해버렸어. 나름의 도덕으로 우주를 정화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설정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의 서사 전개 수준, 설정 수준은 사실상 양판소 혹은 잘 쳐줘야 강풀 만화. 강풀 만화. 그리고 이게 필연적인 게 아니었던 게 무난한 히어로 무비 클리셰를 따라갔으면은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 괜히 이런저런 욕심에 괜히 이런저런 포장지 하려고 안 했으면은 이런 초딩도 생각할 법한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마블 팬보인들에게 위험을 선사해주고자 일거리를 벌린 결과 수습이 된 게 없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구색 갖추기 영화, 관객들에게 뽕을 선사해주기 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 스미스 의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일을 벌려놓으니까 기승전결에 기승전까지만 지금 단계가 진행이 됐고
결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너무 힘줘서 기승 전까지 수습 못할 사태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면은 꼭 마지막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다음 화를 안 볼 수 없게 만들잖아요. 김치 싸대기. 그죠. 뭔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 화엔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영화의 모든 내용이 결론에 종속되어 버렸어. 이 영화의 결론은 뭐야? 타노스가 결국 우주 반띵했다. 네. 마블 히어로들 단파당했다. 이거를 결말로 깔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다 그거를 위해 달려갈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토당토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칼렛 위치하고 비전이 블랙 오더 상대로 보전한단 말이야. 그렇죠. 얘네들 마블 히어로들 사이에서 탑 레벨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죽기 직전 상황에 몰렸어. 근데 갑자기 우리의 영웅 캡틴 아메리카와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와 매새끼 뭐야? 매새끼. 비둘기. 네. 그런 떨거지들이 몰려와서 구출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아니, 캡틴은 더 다쳐. 캡틴은 임기응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캡틴도 솔직히 어거진데 블랙 위도우가 블랙 오더 때려잡는 게 말이 되냐? 스칼렛 위치하고 비전이 지금 떡실신 당했는데 그렇죠. 이게 드래곤볼로 치면은 피콜로나 베지터급이 작살 났는데 크리링하고 야무치가 천진반. 헬프 온 거야. 그래서 헬프했어. 됐어. 그게 또 통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타노스가 제일 문제지. 타노스 보면은 행성인지 위성인지 그냥 별 하나를 네. 박살내가지고 맞아요. 메테오를 떨고요. 메테오. 그치. 메테오를 그렇게 유성을 떨궈버리지. 네. 그 정도면 진작 지구 작살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막상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패거리와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에게 그렇게 고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만 잘못됐으면 거기서 이미 영화 끝났을 것 같아. 그쵸, 장갑 뺏겼어요. 그 정도면 지구 정복 못해. 스타로드의 그 뻘짓만 아니었으면 이미 장갑 뺏겼죠. 그치. 네. 스타로드 그 트롤링도 참 얼탱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다 서사를 전개시키기 위해 억지로 설정한 거지. 그쵸. 근데 여튼 그런데 지구 와서는 무적이야. 허공에 손 한번 휘저으니까 다 날아가죠. 그럴 거면 진작에 타이탄에서 다 정리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개판이 되는 게 토르한테는 도끼질 한 방에 나가리가 돼버려. 그렇죠. 스톤을 다 모은 상태도 불구하고. 원스톤일 때 토르 질질 짜게 만든 놈이 오일스톤 모아놓고 떡 발린단 말이야. 그렇죠. 토르의 도끼가 존나 센가 보다. 야 그럴 거면은 타노스가 대장간에서 무기 만들었지. 뭐하러 스톤 모으고 있어. 그러네. 오일스톤 모아봤자 그 도끼 하나만도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대장간에서 조던링 만들었겠네. 그러니까 이런 파워 밸런스 문제도 결국은 스토리 어떻게든 전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타노스로 인한 라그나로크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디테일한 아다리 이런 건 다 희생한 거야. 그쵸.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간 거지 그냥. 그냥 말 달리자 한 거지. 그냥 롤러코스터 열차 같은 느낌이죠. 막 힘들게 겨우 올라갔다가 이제 타노스 좀 힘들게 했다가 쭉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 뽀개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WWE보다도 못하다. 네. 덥더비는 최소한의 정당화를 해. 예를 들어서 자버급, 그러니까 피라미급이 네. 하루아침에 메인 이벤터를 때려잡고 이러지 못해. 그리고 메인 이벤터급이라고 해도 이름 있는 하이 미들 카더들 상대로 그냥 한 주먹에 때려잡고 이러지 않아. 나름대로 개연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 궤도에서 이탈하면은 각본진 뭐 했냐 이 소리 나오고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 게 말이 되냐 이 경기 퀄리티 완전 쓰레기네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네. 매 주마다. 네. 좀 정리를 하면은 타노스의 사상에 대해 너무 영화에서 힘을 줬다. 여태까지 그래왔듯 빌런 코스프레로 무난한 악당이 됐으면 됐는데 괜한 정의감을 부여하고 사상과 뭐 그런 것들을 주입시켜서 입체적인 빌런 하나 만들겠다고. 근데 사실 뻘짓이었다. 그것과 영화를 어떻게든 억지로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위한 장치 때문에 캐릭터들의 파워 밸런스가 너무 맞지 않는다. 파워 밸런스뿐만 아니라 서사전개의 악귀가 안 맞는 부분이 연거푸 발생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피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영화는 결말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영화야. 그래. 결말 알면은 그 이전의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어. 맞아. 왜냐면 그 이전의 내용들은 모두 다 결말을 위해 그냥 적당히 구색만 갖춰놓은 거거든. 그쵸.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결말 알고 나면은 저 인물들이 무슨 액션을 펼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현자 타임 올 수밖에 없어. 저거 그냥 엔딩 보려고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저런 전투 하는구나, 파악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스포일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스포일러를 당해버리면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없게 되거든. 그쵸. 근데 스포일러를 당했을 때 볼 가치가 없는 영화가 가치 있는 영화인가?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윈터 솔저 같은 경우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케이블 TV에서 나올 때마다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쵸. 내용 다 알고 있는데도 나올 때마다 한 번쯤 감상하게 된다. 한 1, 20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된다. 난 이야기란 말이야. 그쵸. 그 정도의 감흥을 준단 말이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보는 게 중요한 영화라는 이야기가 되고. 근데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영화야. 떡밥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영화고, 다음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게 중요한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굳이 보고 안 보고가 의미가 없어. 사실 내용 요약본 보면 충분한 거지.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영화로서 가치가 없다. 스포일러 당했을 때 볼 맛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영화가 맛이 없다는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액션 영화나 히어로 무비라기보단 사실 추리물에 가깝다. 이제부턴.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이거를 위해서 영화가 희생된 거야. 그쵸. 어벤져스 3에선 무슨 일이 나올까? 타노스가 어떻게 될까? 각 마블 히어로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 이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란 거지. 쿠키 영상의 저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어떤 떡밥이 이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쵸. 이거는 그냥 추리물이야. 명탐정 코난 같은 거지. 검은 조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바꿔 말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만 알면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작품이란 얘기지. 그쵸.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볼 뿐이라는 거고. 거기서 이미 작품의 고유성은 사라진 거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미덕, 가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졌고 그냥 전체 페이지가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제 네. 거기에 그냥 매몰된 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영화적인 특성이라기보단 드라마의 특성에 지금 더 가깝잖아요. 그렇지. 로스트라든지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특성이잖아요. 뭐 다음에 뭐 이런 떡밥이 나왔는데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 이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죽는다는데 저 인물이 과연 죽는 건가?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전개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마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기에는 모든 소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커진 산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드라마적인 특성 가져야 되거든. 딜레이 하는 거지. 그쵸. 다음 편의 계속으로 이 작품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는 흥미진진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날까? 안 끝났으면 좋겠다. 결말 보고 싶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관객들은 열망이 극에 달하지. 하지만 시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다시 안 찾아보는 작품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시위성, 일시성에 종속되는 영화라는 거고. 네. 철저하게 공감하고 그런 의도로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특성이거든요. 지금 살아남은 그 영웅들을 보면은 초기에 활약했던 구 영웅들이잖아요. 죽은 건 오히려 스파이더맨이라 할지 닥터 스트레인지라 할지 블랙팬서도 죽었어요. 새로운 영웅들이 죽어버리니까 구 영웅들이 활약을 펼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 영웅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 영웅들이 활약할 시대가 또 지나면은 또 신 영웅들이 나타나고 신 영웅들이 다시 구 세대로 갈 때쯤 또 새로운 영웅들이 그 세대를 대처하는 뭐 그런 반복되는 서클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 마블 세계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시리즈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누구나 결말은 다 알고 있어. 네. 여기서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날 거야. 네. 왜냐면 안 살아나면 말이 안 되거든. 그쵸. 캐릭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자본이잖아요, 사실. 다음 시리즈 어떻게 할 건데. 이미 그쵸. 계획 잡혔다는데. 네. 거기서 이미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분명히 살아날 영웅들이고 뭐 몇몇 못 살아나더라도 결국 돈이 되는 영웅들은 살려놓을 텐데 어떻게 다시 살려놓을까 그것을 그냥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시리즈로 굳혀지어 가는 게 마블 영화의 흐름이 아닐까.
네, 저도 스미스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레디 플레이어 원 때 생각이 이거구나. 스미스가 얘기한 단점이랄지 뭐 타노스의 뭐 정의감이랄지 그의 캐릭터의 입체성이랄지 입체성이 어딨어 이 씨발 나 타노스한테 보라색 괴물 새끼가 딸놈 죽이는 놈이 무슨 정의감이 뭐가 있어 저런 미친놈인 거 이미 다 공인이 돼 있고 파워 밸런스? 무슨 이 영화에서 파워 밸런스를 찾아 합리적인 사고도 못하는 놈들인데 그런 것 언제 따지면서 이 영화를 봐? 그냥 뭐 캐릭터들 보여주는 특성이나 막 근육 짱짱맨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보는 거지. 뭐 레이저 뿅뿅 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스미스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뭐 원래 이 영화 뭐 그런 건데 뭐 거기다가 이제 드라마적인 특성까지 가져와서 그쪽 방향으로 굳히는구나 싶으니까 대단한 의미 부여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레디 플레이어 1보다 안 좋은 게 네. 레디 플레이어 1은 어쨌든 그 작품 내에서 끝이 냈잖아. 그건 그러네요. 다음 화에 계속 이딴 거 안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마블은 한단 말이지. 앞으로도 그쵸. 계속. 그쵸. 그게 족같은 거지. 그쵸. 근데 이게 패턴이 익숙해졌어요. 사실 블랙팬서 나올 때 이거 어벤져스 시리즈 나오기 위한 발판이었구나는 이미 알았고 그거 위해서 캐릭터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 이미 보여줬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쿠키 영상을 통해서 관객들을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우리 이거 한편으로 안 끝날 거야. 어벤져스는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유치한 자막까지 등장시키면서 우리 시리즈는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관객들한테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내놓는 걸 보고서도 얘는 원래 이랬어 뭐 세상스럽게 뭐 그렇게 화를 낼 게 뭐가 있어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게 되잖아요. 딱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영화는 자막이 정말 오류가 너무 크더라고요.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엔드게임 뭐 그것이나 뭐 마더퍼커 이거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심각하게 제가 좀 놀랐던 게 친구 드립이 제일 심각하지. 친구 드립도 그렇고 맨 처음 영화 시작하면은 아스가르드인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만 죽인 거지. 반만 죽였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영화 처음 봐서 타노스가 다 죽였다고 하길래 아니 이 새끼 반반무였는데 왜 그냥 후라이드 한마디만 시키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야 이 새끼 이게 더 말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비슷한 거 또 있지. 타이탄의 주민들을 타노스가 죽였다는 식으로 번역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타노스 말 안 들어서 타이탄이 멸망한 거였고 그쵸. 타노스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자기 생각에 확신 얻어서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된 거였지. 네. 원래는. 그리고 스미스가 방금 얘기한 비전을 희생시키자라고 얘기했을 때 캡틴이 너는 친구니까 버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We don't trade lives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생명을 갖고 저울질을 할 수 없다.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치.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가 생각하는 생명을 죽여야 다른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이념과 대척이 되는 말인데 그냥 어벤져스 우리 일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를 병신으로 만드는 대사잖아요. 그게 또 엔드게임하고 겹쳐지는 게 네. 타이탄 행성 전투 이후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역이 되는 바람에 얘들이 마치 정에 이끌려서 동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인민들의 안위는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안일한 히어로들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방금 말한 캡틴 아메리카 비전의 대화의 오역도 그렇고 마치 히어로들을 그냥 동료의식, 우정에 휘둘리는 침묵질. 그치. 인싸력에 도취된 네, 인싸력. 그런 얄팍한 종자들처럼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번역가가 작품의 전체 맥락 속에서 고려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이해 자체를 관객이 아예 달리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네. 뭐 노웨어 가지고 말장난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쳐요.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캐릭터를 붕괴시킨다든지 이야기의 수준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들로 만든다든지 이런 수준이라서 원피스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작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막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마블 정도면은 매니아가 한참 많고 컷 단위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텐데 전문적으로 한 10명 꾸려가지고 자막을 번역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번 영화만큼 자막이 심각하게 오류가 되는 영화도 오랜만이었고
보고 나서 원래 이런 또라이들이니까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막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아 이런 게 담겨 있었구나 당황했습니다. 자막이 하여튼 대충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바꿔 말하면 자막 수준이 영화 수준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지. 그러네요. 왜냐면 자막을 그렇게 번역해놨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게 영화 수준인 거야. 얘네 병신들이니까 이렇긴 한데 조금 심각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그랬네 이 정도인 거죠. 그래봐야 누구 죽는 게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했던 거 하나만 추가하면은 네. 나는 가모다 죽이는 거. 가모라 죽이는 거. 네. 아니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면서 네. 터지겠는데 이거 관객 소리 들을까봐 못 웃었거든. 나는 웃었는데. 배는 아파 죽겠고. 야, 이게 인피니티 워라고 포장해서 그렇지 에드거 라이트 영화 같은데 나올 법한 블랙 코미디야 이거. 그쵸. 블랙 코미디죠. 가모나가 타노스한테 놀리면서 뭐 운명이 널 배신했네. 뭐 네가 한 게 그렇지 뭐 이거 비웃다가 갑자기 타노스가 죽이려드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막 하는 것도 존나 웃기고. 이게 그러니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런 유머가 있어. 개신교 유머인데 네. 목사님이 신도한테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신도가 목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죠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이게 딱 그 수준이야. 딸을 죽이려면 먼저 딸을 사랑해야 돼. 스톤을 얻으려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런 사족 같은 장면이라도 좀 사전에 풀어놨으면은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죽이는 것도 고통 없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에서 개새끼 던지듯이 던져버려. 카모나 죽은 거 그거 카메라로 잡아주는 것도 너무 어이없더라. 그저 좀 이렇게 너저분하게 조금. 나는 이미 예감했거든. 그 소울스톤 얻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딱 하자마자 결론은 나와 있지. 근데 가모라 혼자 자기 눈치 못 채갖고 놀리다가 다시 나 죽이지 마 이러다 죽으니까. 아니 베르세르크에서 그리피스가 고드핸드 되는 것도 이거보다는 훨씬 정교했다고. 그리고 사실 너무 유치한 게 그렇게 해서 가모라 희생시킨 게 스타로드가 뻘짓하게 만들기 위한 포섭이잖아요. 그렇지. 마블 수준이죠. 뭐 더 말합니까. 그런 수준이었고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 중 하나는 타이탄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타노스가 행성 하나를 완전 괴멸킨 다음에 메테오를 떨구잖아요. 나 여태까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뭐 메테오 샤워 뭐 이런 거 블리자드 뭐 이런 거 떨어지는 그런 거 그거를 실시간으로 제조하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 장면은 너무 번쩍했습니다. 와 너무 간지난다. 너무 멋있다. 그냥 영상 그 자체가. 하지만 행성은 부수지만 가오갤 패거리에겐 절절 맨다는 거. 네, 너무 멋있었고 마지막에 그래도 재미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타노스가 지구에 떨어지고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러 올 때 슬로우로 가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죽음 같은 그런 묘사를 하잖아요. 타격음도 없애버려요. 아예 절망적인 음악 깔아놓고 그런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는데 토르의 마지막 일격과 핑거스냅 한 방으로 아무런 헐리우드 액션 없이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제로 만들더라고요. 그 장면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미련 없이 캐릭터들을 제로 만드나?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싸 출연료 아꼈다. 이런 거지 뭐. 뭐 그래픽 효과 아끼려고 했나? 내가 하는 마블이라면 질질 짜면서 한 명 한 명한테 의미 부여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으스러버리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봐왔던 캐릭터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제가 돼버리는 그런 충격들이 그런 것들이 꽤 과감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생각난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판타지 소설이 생각났어요. 옛날 전설적인 판타지 소설 중에 투명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투명 드래곤이 울부짖었다. 후와 하다가 뭐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투명 드래곤이 있는데 투드. 네. 이걸 패러디한 작품이 있어요. 반투명 드래곤. 알아. 반투명 드래곤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드래곤이 좀 애매한 거예요. 전쟁이나 싸움만 하면은 뭐든지 반만 죽여버립니다. 반투명 드래곤한테 불만이 있었던 블랙 드래곤이 왔는데 반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댐비기도 뭐하고 복수심을 갖자니 또 뭐하고 반만 죽을 것 같아서 그 소설도 그런 떡밥으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난 여기까지만 생각할래 이랬거든. 이 영화도 딱 그 짝이었거든. 나는 반만 죽여서 인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어. 반만 죽이는 것에 대해 뭔가 함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히어로들도 반만 죽여놨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마무리는 2년 뒤에 이런 느낌이라서 어벤져스 시리즈가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리프팅할까 반만 죽인다는 소재를 이용해서 반투명 드래곤과 비슷한 궤도를 걸으면서 2년 뒤에 어떻게 수습할지가 참 기대되는 작품이었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전투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던 전투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는 극장판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와 같다. 아, 네.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은 조명한 다음에 한 2시간 혹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전체 드라마 분량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장판으로 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 20화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2시간 분량으로 영화처럼 압축을 해놨죠. 씬에다 편집을 해내고 잘라내고.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20시간 혹은 40시간 정도 되는 드라마를 1시간, 2시간 안에 구겨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메가리가 없어. 어떻게든 앞뒤가 말이 되게만 구성해놨을 뿐이지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 될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소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는 맛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결말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 극장 버전을 보다 보면은 그냥 스토리 요약본을 보는 거지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볼 가치를 사실 못 느끼게 되고 나중에 드라마를 정주행한 사람들이 상기하기 위한 용도로 보는 걸 몰라도 드라마를 안 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합치 않은 측면이 아주 많단 말이지. 네. 그와 비슷한 약점이 이 영화도 갖고 있다. 원래 드라마로 만들 법한 것들을 축약해서 넣다 보니까 이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유기성도 없고 그냥 뚝뚝 끊어지고 그때그때 컴필레이션 영상 보는 거다. 카레스마 하이라이트 보는 거다.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템포도 강강강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구성이면 남는 건 결국 결말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결말이 뭐냐. 타노스가 마블 히어로를 때려 눕히고 반띵했다.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것만 알면은 돼.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 말인즉슨 영화를 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과연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일이 있을까? 아마 평생 보게 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네. 충만감에 차올라서 볼 수 있지만 네. 몇 년 뒤에 이거를 왜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앞뒤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내용 생각 안 나면은 스토리 요약본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 텍스트를 보면 되는 거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화의 고유한 가치는 시간을 조금도 못 버틴다는 거지. 그래서 호평을 해주기가 어렵고 점수는 1개 반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니까 그나마 거창해 보이는 거지. 네. 수백 명의 영웅들이 나오니까 그나마 규모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린 트레일러 영상 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를 2시간으로 압축시키려고 노력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딱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블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딱 그 정도인 거고 구차한 이야기 전개는 몇 가지 떡밥 회수나 몇 가지 농담으로 익스큐즈할 수 있고 영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전투, 멋있는 음악, 화려한 CG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년 동안 녹익도록 압축시켜서 놓은 그런 것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서 보러 오는 사람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궤도에 올라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게끔 하기 위해 드라마 같은 결말을 내서 사람들이 이야기에 스포일러 당하지 않는 그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궤도에 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내 생각엔 마블 시대도 이제 종언을 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왜냐면은 평가도 사실 예전 같지 않아. 이게 은근히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 마블 시리즈처럼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진 않은 거지. 서서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뭐 파워도 안 맞는 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파워 밸런스 문제도 사실 예전에도 파워 밸런스 안 맞는 거 많거든. 근데 그전에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다가 이번엔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만 봐도 차이가 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굴러가면서 서서히 에이징 커브를 그리지 않을까? 다른 차면 이지러진다고 보름달일 때가 가장 위험한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로스트랄지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거의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최후의 발악. 시청률 한 10% 나오다가 9%쯤 떨어지니까 하이라이트 장면 넣어서 11% 그치. 유지하고 다시 9%, 8%, 7% 그치. 뚝뚝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영화를 기점으로 대책 없어지는 음. 순간들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블랙팬서가 마찬가지였죠. 네. 뭐 돌이켜보면 마블 최고의 전성기는 가오갤이나 윈터 솔저가 나올 그쯤이었고 11호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다룬 작품 인피니티 워였고 다음 주에는 스미스 군이 선정하는 영화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